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반도체가 이제 중심이 될 것 같은데 예. 연말 연초 해서요. 예.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엔비디아와 구글 진영의 그 칩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과 연계해서 물론 반반씩 사면 맞죠. 근데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어디가 더 수익률이 좋을 것이냐 지금 시점에서 논란이 좀 있었죠. 논쟁이. 그런 논쟁도 있고 그게 재밌나 보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아니 이게 안 되나 봐. 이게 그냥 반반 사면 되잖아요. 그냥 다 두 개 사면 안 된가요? 그러니까 근데 어디다 조금 더 수익이 높은 곳에 몰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저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조성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미는 하우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증권사들이 하우스들이 좀 미는 맞아요. 것 같고 삼성전자를 좀 미는 데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근데 또 논리가 다 맞잖아. 왜냐면 지금 PER 보면은 네. 내년 거 보면 하이닉스야 이런데 맞습니다. 맞아. 예. 근데 또 삼성전자 이제까지 오른 게 없잖아. 예, 그럼 예. 또 맞아.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하우스들의 뷰 때문에 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그렇죠. 삼성전자는 전체 삼성전자에는 가전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더 무거운 게 맞는 거예요. 당연히 더 무거운 부분이 있고 그동안에 또 엔비디아향 HBM이 뒤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반영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에이직으로 가면서 이제 범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거기에 마진율이 높아지면서 삼성전자한테 더 기회가 오지 않겠냐. 그리고 이번에 말씀 주신 구글의 TPU가 부각이 되면서 그렇다면 구글과 우호적인 관계인 삼성전자가 좋지 않겠냐. 여기 논리에 그쪽 논리고요.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의 입장에 보면 여기 올리 메모리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HBM은 단연 선두권에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단의 영업이익의 기울기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거라는 거죠. 지금 시총으로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400조 좀 넘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600조, 62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익을 보면은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SK 하이닉스가 80조 영업이익 지금 얘기를 하고 막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는 막 60조 뭐 요 정도 얘기했는데 요즘엔 8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다 합쳐서 100조. 전자니 뭐니 다 합쳐서. 다 합쳐서 100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만 따져보면 이 SK 하이닉스하고 비슷할 수도 있거나 그보다 좀 낮아요, 사실. 그렇게 따져보면은 심지어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시가총액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칠 수 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많이 얘기하죠. 맞아요. 예,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내년도만 만약에 내년도의 주가의 기울기는 주가의 상승의 기울기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가파르죠. 왜? 영업이익의 기울기가 주가의 기울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단기적이고 그리고 내년도의 상반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 변동성이 훨씬 큰 걸 바라봤을 때는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기회가 있고 훨씬 더 우리한테 단기간의 수익률을 주는 것은 훨씬 클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주가 움직임 보세요. SK 하이닉스는 오르면 5, 6%씩 오르고 삼성전자는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더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또 그쪽에 내년도에 이익을 바라본다면 또는 내후년에도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SK 하이닉스의 기회가 이익의 기울기가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총량도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우위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또 한쪽이 있어요. 제가 양쪽 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양쪽 다 보면은 좀 약간 선호도의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그래요.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가 70만 원, 80만 원, 뭐 제일 높게 부른데 100만 원 부른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따져보면은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부터 계산했을 때 한 30에서 60% 정도의 위에 업사이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 뭐 10만 원 좀 넘어 있지만 10만 원으로 치고 삼성전자가 제일 낮게 부른 데가 12만 9천 원 이렇게 정도 네. 부르는 것 같고요. 보통 14만 원, 16만 원짜리 KBM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 똑같아요. 삼성전자도 30에서 60%예요. 걔네들도.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눈에 띄고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다른 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느리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16만 원 그럼 지수는 도대체 얼마 가야 돼?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서로
비슷한 업종에 있고 하긴 하지만 서로 경쟁 관계에 있고 하긴 하지만 둘의 주가 움직임의 결이 좀 다르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어느 한쪽에 보다도 전체에서 우리가 왜 투자를 할 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좀 안정적으로 내가 전체의 수익률을 뭐 한 30% 맞추고 싶다. 그러면 한 10% 정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자금을 좀 큰 자금들에 좀 안정적으로 10%에 좀 넣어놓고 기관들이 다 그렇게 거래합니다. 넣어놓고 나머지 조금 더 작은 금액으로 대신 더 높은 훨씬 높은 수익률에 있는 성장주나 이런 데 투자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삼성제, SK 하이닉스의 서로 양쪽의 배분 비율을 그런 관점에서 하면은 그러면 빠질 때도 삼성전자 덜 빠지고 오를 때 좀 덜 오르는데 그러면 얘를 한 60, 70% 놓고 30%를 SK 하이닉스에 넣으면 SK가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이러니까 서로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한쪽에 보다도 양쪽의 그 비중을 가지고 하는 게 저는 뭐 더 현명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디 뭐 요즘에 이렇게 다녀보면은 여기 뭐가 좋냐라고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맞아요. 되게 많이 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일단 안정성을 따지는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얘기하는 쪽이 더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삼성전자는 작년 계속 고생했고 SK하이닉스 오를 때도 계속 고생했잖아요. 그랬죠. 이제 왜 그랬냐면은 HBM 들어가지 못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비로소 HBM4와 그리고 AG 그리고 TPU 이런 게 부각이 되고 메모리 반도체 당연히 삼성전자가 1위이고 그래서 그런 쪽에 보면은 삼성전자는 눌려 있다가 모멘텀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를 또 부정적으로 보는 반대쪽 입장에서 어떻게 많이 보냐면요. SK 하이닉스의 2026년도에 HBM 완판이 됐다면서요. 그 완판된 걸 가지고 이익을 추정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완판된 걸 가지고 이익을 추정해서 어느 정도 갈 거라는 걸 가지고 목표 주가 타겟 프라이스를 정했는데 그 외에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어 얘는? 이렇게 이제 반영되지 않았냐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쪽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라고 답을 드리기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도체 중심의 이 상승세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 왜냐하면 다른 때하고 좀 다르게 외국계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은 예. 뭐 JP 모간하고 맥쿼리도 그렇고 코스피 6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예. KB에서 7,500까지 나왔고.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돼? 믿고 이렇게 정말 장기 롱 투자를 롱을 해야 돼? 예. 아니면 이게 고점 신호야? 되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내놓을 때 12개월 포워드로 내놨는지 6개월 포워드로 내놨는지 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4,000포인트 올라가면 좀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좀 4,000포인트에서 다시 또 횡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저 밑에 시작을 했던 6월 달에 오르고 나서 7월, 8월 동안 횡보했죠. 사실 박스권 횡보했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에 2개월 동안 급등한 다음에 사실 11월에 좀 빠졌지만은 뭐 상당히 선방했고 그 12월 지금 중순이에요. 둘째 주입니다. 여기서 좀 또 왔다 갔다 좀 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강한 겁니다. 급등했다가 밑으로 빠지지 않고 옆으로 선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더 가겠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쪽으로 더 상승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 가려면 50% 올라야 돼요. 50% 지수가 50% 올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6,000포인트 가려면 그렇죠. 그러면 25%가 이제 5,000포인트입니다. 지수 자체가 25% 오르는 거 요번에 막 그냥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지수 자체 25% 오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나 우리 보면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우리 뭐 2차 전지나 이런 막 폭락했던 주식들 보세요. 아래에서 조금만 올라와도 금방 50%, 100%예요. 맞아요. 그러나 저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50%, 100%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발표하는 내년도 S&P 500의 목표 지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7,300, 7,50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000을 넘겨?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지수하고 비교해 보면 7,300이면 500포인트고요. 그럼 10%도 안 돼요. 7,500이라고 했다 10% 좀 넘는 겁니다. 네. 지수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4,000포인트에서 50% 오른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위로 업사이드가
30%에서 60%까지 지금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중간에 50%만 오르면 얘 둘이 50% 오르면 6천 원 안 가더라도 5천 원 넘기지 않겠냐. 그렇죠. 이런 논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야 5천 포인트를 넘어가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그 얘기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요즘에 주춤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얘들을 그렇게 쏘면서 올리려면은 지수가 그만큼 가야 되는데 이게 타당해?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어? 이런 심리가 수급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이 6,050% 올라가려면은 진짜 삼성전자가 16만 원, SK 하이닉스가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타겟 프라이스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뭐 단번에 또는 뭐 단번이라는 게 뭐 한 6개월 이내 이렇게 가기가 뭐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지금 뭐 10만 지금 얼마입니까? 10만 원 좀 위에서 거래가 그렇죠. 되는데 삼성전자가 12만 원 정도 가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죠. 네, 지금 뭐 10만 8천 원이에요.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SK 하이닉스 이 두 개의 시가총액이 두 개가 600조가 넘 600조, 400조니까 1000조가 넘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한 70만 원, 80만 원, 70만 원 정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많이들 할 거예요. 그 정도는 지금의 움직임을 보면은 얘네가 정고점 돌파하면 곧바로 달릴 생각이에요. 지금 차트를 보면요. 요 정도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주식은 항상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거든요. 이 정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15%, 20%의 위에 업사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수는 4,000에서 2% 4,800이니까 야 그러면 지수는 5,000포인트를 넘기냐 안 넘기냐 하는 트라이는 해볼 수 있겠구나 내년 상반기에. 예, 그렇게 정도 지수를 좀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잠깐 내년 하반기에는 좀 위험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이렇게 오늘 상반기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제 좋은 쪽만 바라봐도 안 되고요. 또 그 이후에도 나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가 그렇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 미국의 대세 상승은요 2009년부터 시작했어요. 2009년이 언제입니까? 리먼 보도 나고 나서 대규모로 QE를 했을 그 시점입니다. 그때 S&P 500의 지수가 저점이 666포인트였습니다. 엄청 올라왔네요. 지금은 6,800포인트니까 10배 올랐습니다. 지수가. 10배 올랐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10배나 올랐어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돈을 계속 푼 겁니다. 대체도표 1조 달러도 안 된 게 9조 달러까지 했고 요즘은 이제 많이 줄였죠. 2조 5천억 달러 좀 줄였습니다. 그렇게까지 온 상태에서 돈의 힘으로 온 거예요. 사실요. 그리고 두 번째, S&P 500 2009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여러분들 연봉 차트를 보시면요. 3년 연속 올라서 4년 차에 상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4년 연속 상승한 적이 한 번도 네. 없었습니다. 2년 상승하고 좀 조정 보이다가 3년 상승하고 좀 빠지다가 그 이후에 2년 상승하고 좀 많이 빠졌다. 3년 상승하고 많이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도 3년 상승을 했는데 이번 3년 상승은 주식이 많이 올라온 상태이고 그리고 상승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죠. 연간으로 25%씩 상승을 했어요. 올해만 지금 20%좀 안 되는 지수로? 거예요. 네, 지수로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년에도 어마어마하게 20%씩 지금 예상하는 게 13에서 뭐 15%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올해 내내 S&P 500 너무 고평가 아니냐는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렇게 올라가는데 내년에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 올해보다 더 심하게 그런 걱정거리, 그런 논쟁거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첫 번째, 지수 대역 자체가 고평가 상태이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4년 연속 상승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11월에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트럼프 행정부의 중간평가가 있습니다. 네. 중간평가를 위해서 상반기에 상당히 많은 정책들을 내놓겠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하 계속 하려고 하고 달러는 약세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세로 인한 뭐 수입은 뭐 그 뭐라고 하죠? 고수익자를 제외한 사람들한테 2,000달러씩 막 배포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행정부에서 돈을 더 푼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에 더 돈을 투자한다고 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들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시장에 돈이 풀릴 거니까 굉장히 긍정적일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위험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위험해지고 있다. 그렇게 돈을 계속 많은 게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채권 시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풀리면 풀릴수록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채권 수익률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이 분명히 문제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야흐로 내년 하반기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평가를 맞이하면서 정책들이 막 나올 텐데 상반기에 대부분 선거를 위한 정책들이 나올 것이고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내놓을 거냐? 그러면 그 상태에 가면은 이제부터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그것을 방어하기에 이제 바쁠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가장 화두가 됐고 그리고 이제 시작이었던 게 뭐예요? 상법 개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법 개정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다 마무리 질 것 같고요. 자, 1, 4분기까지 마무리 질 것 같고요. 그러면 요 모멘텀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모멘텀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도체 업사이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반도체 가격이 지금 여기서 당장 곧바로 12만 원 가게 생겼어요. 지금 삼성전자 지금 보면요. 그렇죠. 지금 뭐 네, 조금만 올리면 돼, 3%만. 예, 이제 고가 가게 생겼거든요. 근데 12만 원 가고 13만 원 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할까요? 16만 원 가고 17만 원 간다고 얘기할까요? 아,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 자체도 상당 부분 상반기에 가면은 목에 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삼성전자야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여기서 더 위로 가기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있거나 위로 업사이드는 점점 줄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더 보수적으로 보거나 좀 더 안정적인 쪽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좀 더 수익이 있는 쪽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내년 상반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고서 좀 적극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저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지만 점차로 하반기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보수적일 개연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시황을 보고 있습니다.